결론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추가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제가 무주택이었는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다시 새 집을 사면 안 되기로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양권 및 입주권은 3년 동안 처분유예를 주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도희 아빠 나도 대리입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볼까 싶어서 제가 매일매일 보금자리 말씀만 드리고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촬영을 했는데 어색합니다.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6년 4월 기준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금자리론은 계속 개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부산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5년 5월 전후로 상승 중입니다. 남구는 대표적으로 대연자이라는 아파트와 롯데캐슬 레전드 두 아파트를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25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6억 5천, 7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금자리로는 6억 미만의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택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세는 이미 올라갔는데 보금자리론의 기준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대출 한도는 아니더라도 집값, 총 매수하는 주택의 금액이죠. 그걸 7억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첫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비싼 고가 주택을 살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가능한 좋은 집을 사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금액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6억 미만의 집들은 거의 갈 만한 곳이 없어요. 물론 6억 미만도 3억짜리 집도 있고 2억짜리 집도 있고 집이 많지만 그래도 2억짜리 집이 시세 상승을 얼마나 해줄까요? 3억짜리 얼마나 해줄까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대출 한도는 기존에 생초 4.2억 이건 그대로 가더라도 6억이 아닌 7억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저의 생각이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년 6월 27일 발표 627 발표 이후에 정책 대출도 줄이고 있어요. 사실 정책 대출을 좀 늘려주고 신생아라든지 이런 신혼부부들 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책은 조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 대출 공급 목표는 총 60조였어요. 근데 627 이후에 최종적으로 45조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45조보다 좀 더 작게 실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대출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예는 디딤돌 대출이죠. 디딤돌 대출이 이자는 싸지만 지금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정책 대출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이 승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소분적증이 붙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은 무엇이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할 정책대출입니다. 시중은행은 대출 상품이 금리가 6개월, 1년, 5년 고정 후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끝까지 고정금리로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가정하면요. 대출을 만기될 때까지 끝까지 3%로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우리가 연끌적이 위험한 이유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은 5년 고정이 최고 깁니다. 5년이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에 100만 원 이자 납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8%가 되었다. 그럼 200만 원이 납입하게 되겠죠. 굉장히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보금자리로는 연끌적이 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4%였으면 끝까지 4%.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취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터진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계속 보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맨 오른쪽을 보시면 예상대출 조회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예상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앞금이 이 보금자리라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생초니까 4억 2천 으로 하겠습니다. 소득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신혼부부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최장 기간은 40년으로.
그리고 규제 지역은 저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 예외 아래 사항 한가에 해당될 경우에 예를 체크해라. 비수도권 저희는 예를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6억으로 하겠습니다. 최저층 아니요. 주택 유형은 아파트. 수도권 경기도 아니요. 임대 방수 없기 때문에 빼고 생초 여부 예. 구입 자금 보증 이용 여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용 안함. 우정금리는 뭐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조회하기를 누르면요. 대출 가능 여부 하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얼마가 4억 2천만 원이 적용 우대금리 아낌이 이 보금자리에서 0.1% 할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금리는 4.6%입니다. 대출기간 4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러면 부채 상환 비율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득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계산 DTI가 상한 60%를 초과해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져가서 다른 영상을 보러 가셔야 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금자리는 U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 아낌 E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낌이 이 보금자리론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0.1% 금리 할인을 해줍니다. 0.1%. 그러면 최대 4.2억, 생초 4.2억까지거든요. 4.2억 대출에서 0.1% 할인은 뭐다? 제가 실제 계산해 보실게요. 4억 2천에서 곱하기 0.1% 42만원 1년에 42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됩니다. 여기서 나누기 12개월이 하면은 한 달에 35,000원 35,000원 아끼죠. 즉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아낌 이 보금자리론을 추천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무주택자가 되는 건 알겠는데 1주택자까지 해줍니다. 1주택자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건으로 이제 약정서를 쓰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샀어요. 그 이후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게 되면은 약정 위반에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 산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든지 아니면 약정 위반에 걸려서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제가 무주택이었는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다시 새 집을 사면 안 되기로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양권 및 입주권은 3년 동안 처분유예를 주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승인일, 실행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신청일에서 승인일까지는 최대 60일 그리고 승인일에서 실행일까지는 최대 30일이 걸립니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90일 이내에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90일이 넘으면은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이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잔금일이 서로 협의하에 당길 수 있다는 조건을 가끔씩 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승인을 기준 30일 이내에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유익합니다. 소득 요건 한번 볼게요. 부부 및 미혼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요즘에 부부 합산하면 어지간하면 다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나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분들은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분들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결혼 예정 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가 한 명 있는 가구는 9천만 원, 다자녀는 1억까지 해주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집값은 6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신혼부부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신혼부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자본금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높아요.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두 분 합산하시면 8,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결혼 전에 한 분 명의로 보금자리를 하려고 해서 내집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는 신청 이후에는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한 분 명의로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집을 매수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 뒤에 배우자분의 명의로 갈아타기 및 추가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의 여건에 맞게, 계획에 맞게 진행하시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제 4월 1일 기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유보금자리론, 아끼미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50년까지 이렇게 6종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유보금자리는 4.45%, 아끼미 보금자리는 4.35%, T보금자리 4.35. 그러니까 유보금자리론이랑 T보금자리론은 지금 금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는 부분들인데, 아낌이 보금자리만 0.1%가 할인이 돼서 치킨 한 마리 값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제일 싼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50년은 채무자, 돈을 빌리는 분이 만 35세 미만이거나 신혼가구가 만 40세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는 만약에 부부 합산이면 두 분 중에 나이가 어린 분이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40년은 만 40세 미만일 경우, 신혼가구 만 50세까지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저희는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갚으려고 10년 할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50년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모아서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2, 3년 정도 있다가 갈아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일 길게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대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대금리, 금리 깎아주는 거예요.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신생아 출산 다자녀, 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이제 9%에서 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뭐 0.1%, 0.2%, 1%막 이렇게 나게 되어 있는데, 단 우대금리는 최대 1%의 한도로 중복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대금리 총합이 1.3%가 나왔어요. 아, 그럼 난 1.3%를 해주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1%만 해줍니다. 최대 1%. 요 부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상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라는 게 있는데, 원금 균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에요. 체감. 제일 처음에 높았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원금을 대출 기간만큼 나눈 고정 금액에 매월 이자가 붙는 방식인데, 처음에 제일 높은 금액의 원리금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99만 원, 98만 원, 97만 원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방식. 처음에 부담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통상적인 대출은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대출 받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을 냈다면 대출 만기가 끝날 때까지 100만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은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게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체증식. 체증식은 최초에 납입하는 금액이 제일 낮아요. 처음에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 다음에 101만 원, 102만 원, 103만 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보금자리론에서만 가능한 상환 방식이고, 대신에 보금자리론 안에서도 채무자의 나이가 40세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년 납이 안 되고 40년 납만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년 정도면 갈아타기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생초 취득세 감면이 3년이에요. 그럼 200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자, 원금 총 합계로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을 3년 동안 이용했을 경우 이자는 5,460만 원, 원금은 3,150만 원, 총 합계 3년 동안 8,610만 원 정도를 내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자 5,590만 원, 원금 1,200만 원, 총 합계 6,790만 원 정도 냅니다. 체증식은 이자 5,650만 원으로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지만 원금은 224만 원으로 원금 균등 방식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게 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도 1,000만 원을 더 작게 내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총 합친다면 5,880만 원을 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가능한 조건이라면 무조건 최대식 방식을 하시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이 가능하시다면요. 보금자리로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억까지, 생초는 4.2억까지, 여기에 LTV 70, DTI는 60입니다. 그러면 LTV는 뭐냐?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LTV 70, 6, 7, 42, 4.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즉,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아파트는 70%, 기타 주택은 65%, 단 소재지가 규제지인 경우에는 10% 차감합니다. 규제 지역은 LTV 60, 기타 주택은 55%.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규제 지역이라고 해요. 실수요자, 생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대로 70%를 해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DTI는 뭐냐? DTI는 내 연봉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신용대출의 이자를 포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4천만 원의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DTI 60이면 2,4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신용대출의 이자들을 포함한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역시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10% 차감, 50%를 적용합니다. 규제지역은요. 다만 실수요, 생초, 전세자기 피해자 및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인 경우 규제지역도 60% 적용한다는 점. 서울, 경기,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 집을 매수할 계획이시라면 생초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입자금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인일 기준, 현재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부산 같은 경우 2,800만 원입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방빼기 없이 전체 금액이 다 나옵니다. 담보주택이 단독주택 LG세대인 경우에는 그 방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구입자금 보증이 가능합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의 결론입니다. 아끼면 이 보금자리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대출 기간은 가능한 최대한 길게 40년 이상. 만약에 최등식이 가능하시다면 40년의 최등식을 꼭 추천드립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의 소득 증가는 무관합니다. 상환 방식은 가능하면 1번 최등식, 2번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세감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금자리론 실행 이후에 갈아타기는 꼭 잔금일에 보금자리론 상환과 대출 실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 매수 이후에 신주주택은 매수 금지입니다. 매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깜빡하고 주택 사셨다. 그럼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증기준일은 내가 대출받은 최초의 날짜가 기준일이 됩니다. 단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부터 3년입니다. 근데 입주권은 현 상태가 입주권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